이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한 주택입니다. 한눈에 보기엔 그저 평범한 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곳은 인도네시아 모터스포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밀스러운 개인 콜렉션 공간입니다. 오늘 현지 매체의 초청을 받아서 이 특별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역사적인 차량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얼핏 보면 기아의 첫 고유 모델 세피아와 똑같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세피아는 한국 기술로 만든 기아 자동차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지만 그 심장은 여전히 마쓰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는 기술 독립의 신호탄이자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주는 나라로 바뀌는 출발점이기도 했는데요. 그 출발점에서 태어난 세피아는 국제 랠리 무대에서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모습은 이국의 한 자동차 마니아의 눈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하르토의 아들 토미 수하르토였습니다. 람보르기니 회사를 통째로 사버릴 정도로 자동차의 진심이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마쓰다의 열렬한 팬이었고 마침 마쓰다 기술의 영향을 짙게 받은 세피아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국민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토미 수하르토는 한국의 기아와 손잡고 세피아를 베이스로 티모르를 만들게 됩니다. 토미 수하르토는 그중 특별히 한 대를 선택해 영국으로 보냅니다. 진짜 국제 랠리 사양에 맞춘 티모르 랠리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튜닝카가 아닙니다. 보강된 바디, 고성능 서스펜션 등등 국제 랠리 규정에 맞춘 철저한 준비로 무장한 진짜 랠리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이스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과 함께 티모르의 역사도 세피아의 흔적도 그리고 그 랠리카의 존재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말았죠. 그러나 현지의 한 자동차 전문 매체의 주선으로 그 단 한 대뿐인 랠리 사양 티모르를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하체를 보면 진짜 랠리카답게 곳곳에 유리 섬유로 보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aman dulu kayaknya belum ada tuh. Enggak, Bang, aku datang parkir set enggak lama tidak. Protection. Yeah, maybe yeah. Are these kind of fiberless Yeah. underbodies? They have prepared very well for the rally.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1997년 당시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었죠. 이때만 해도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는 여전히 고가였고 프로드라이브 같은 전문 랠리팀조차 유리 섬유를 실전용 보강제로 적극 활용하던 시절입니다. 가격 대비 내구성도 뛰어나고 험한 지형에서 돌이나 파편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 하체엔 퀵 잭 포인트를 별도로 개조해둬서 경기 중 어디서나 빠르게 리프트업을 해서 휠이나 하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두었습니다. And then jacking point is untuk ya. It has a unique fuel tank built only for competition. Wow. 연료 탱크도 원래의 하부가 아닌 트렁크 안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 중에 연료 탱크 파손 같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한 조치죠. Itu banyak dipakai di sini ya? Iya, yang ngeblok malah. The bumper is different from us. We have a shorter license plate. So yeah, bumper is different. Yeah. 실내로 들어가면 내장재는 모두 제거되어 있고 차체를 강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롤 케이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That's a hydraulic handbrake, isn't it? Having this installed in Sophia. Wow. We call them magic handbrake. Iya, magic. Oke, magic one. Yeah. 심지어는 1997년도 기준으로도 상당히 앞선 랠리용 컴퓨터 시스템까지 장착돼 있었죠. 이 정도 구성을 보면 단순히 외형만 꾸민 게 아니라 정말 경기 출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실전 랠리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oes the rear also open? The rear door? 휠도 NK사의 랠리 콤페라는 휠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랠리 컴페티션을 위해서 설계된 휠입니다. 험로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고강도 구조와 충격에 강한 설계가 담긴 휠입니다. 이 랠리카의 후드 아래에는 기아의 이름이 아닌 마스다 B형 엔진이 얹혀 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죠. 1995년 당시 기아는 이미 T8D라는 이름의 독자 DOHC 엔진을 개발해서 세피아 후기형에 적용하고 있었고 장영실상까지 수상한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모르 랠리카에는 기아의 독자 엔진이 아닌 여전히 마스다의 기술이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단 한 대뿐인 랠리카에는 그 T8D가 아닌 마스다의 B형 엔진이 들어간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남아있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기아 T8D는 당시 막 개발되어서 양산은 시작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형 엔진이었습니다. 반면 마스다의 B형 계열 엔진은 이미 수많은 소형차 그리고 랠리 차량에 적용되어서 내구성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죠. 이 B형 엔진은 당시 기준으로는 1.6L급에서 굉장히 고해전형 스포티한 엔진이었고 기아가 세피아를 통해서 달리는 감각을 강조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흡기 파이프는 대형 콘 타입 필터로 바뀌었고 흡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기 경로도 손을 보았습니다. 전면에는 코요레드제의 알루미늄 라디에이터가 자리합니다. 열을 잡아야 했던 랠리 무대에서 이 정도는 기본 장비였겠죠. 점화 코드는 빨간색 하이텐션 코드로 바뀌어 있고 전체 배선이나 전기 장비는 순정 그대로라기보다는 당시 세팅 그대로 남겨놓은 듯한 인상입니다. Can you tell me about the difference of The car, okay. yeah. Because it's prepared for rally, Yeah. it's use the Mazda BP engine, 1.8. BP engine. Bigger capacity, bigger size of the engine. It's 1.6 then? 1.8. 1.8? Oh! Wow! The Timor never had 1.8 in Stockholm, right? Yeah, because put the biggest engine that can be mounted in the car. Maybe this was tuned overseas. In the UK too, but not pro drive. 마침 역전 시간에 그 B형 엔진이 얹어진 채 랠리에 참가했던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포드 레이저 그리고 마스다 323입니다. 두 차량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사촌 관계에 있는 모델입니다. 하나는 마스다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포드의 배지를 달고 세상에 나왔죠. 그렇다면 이 두 브랜드와 기아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포드는 70년대에서 80년대 마스다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수한 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 포드는 마스다의 기술을 일부 받아가며 협업하는 파트너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다는 바로 기아 자동차에게 기술을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기아와 마스다의 인연은 오히려 더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기아는 마스다의 기술로 소형 상용차를 만들었고 그 관계는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졌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마스다 323 랠리카는 바로 그 기술력의 정점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차체에 고성능 파워트레인을 얻고 실제로 국제 랠리 무대에 도전했던 모델입니다. 기아 역시 이런 감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랠리 무대에서의 기아는 뒤늦게 등장했지만 이런 기술 교류 속에서 운전의 재미와 차의 감성이 서서히 기아의 피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빨간 차, 포드 레이저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사촌입니다. 이 차량 또한 랠리 사양으로 개조되었고 꽤나 적극적인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쳤던 모델입니다. 기아가 이 차를 들여와서 생산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당시 정황을 보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한국의 자동차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Just competed in local rallies. Yeah. I used to have Kia Sephia that had Mazda engines and it had a same velvet cover as, as this one. This is 1.6. Yeah. The Sepia 1.5 maybe. B5. B5. Yes. B6. But with turbo. Yeah. This is B60. B60. Yeah. The turbo 4-wheel drive. 그리고 마스다 323 옆에는 마스다 R360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등장한 마스다 역사상 첫 양산 승용차입니다. 일본이 국민차를 고민하던 시절에 만들어졌고 작은 차지만 경량화와 쿠페 스타일을 채택한 꽤 감각적인 차였습니다. 이런 스포티한 감각은 마스다 차량들의 고유한 분위기로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기아와의 기술 협력 속에서도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달리는 감각을 중시하는 차, 세피아에도 그 흐름이 조금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전시 공간에서는 한때 랠리 무대에서 강하게 활약했던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쓰비시 갤랑 VR4입니다.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름이지만 90년대에는 꽤나 위협적인 존재였죠. 사륜구동의 터보 엔진, 심지어 4바퀴가 모두 조향되는 당시로선 꽤 진보적인 기술이 들어간 차였습니다. 이 차를 앞세운 미쓰비시는 WRC 무대에서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우승을 거두며 꽤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기억하는 분들은 꼭 경기장에서만 봤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전시된 세가 랠리 게임기,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미쓰비시라는 이름이 자동차 시장에서 다소 조용해졌지만 그 시절만큼은 확실히 스포티함과 기술력의 상징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작은 콜렉션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모터스포츠의 역사에서 꽤 중요한 차들을 모아놓은 개인의 소장품들입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는 이미 1980년대에 국제 랠리를 개최하고 있었고 FIA 기준의 서킷도 한국보다 먼저 완성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앞섰지만 모터스포츠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더 빠른 발걸음을 보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빠름은 결코 시장이나 대중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독재자의 아들 토미 수아르토가 있었습니다. 티모르 국민차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서킷을 건설하며 직접 그 트랙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한켠에는 그가 실제로 탔던 마츠다 RX-7이 있습니다. 제가 담아온 티모르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끝납니다. 이 차는 기아가 현대자동차에 인수되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아는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을 겁니다. 실패한 국민차 프로젝트, 무너진 정권, 그리고 인수당한 회사의 과거는 기업의 공식 역사 속에 남지 않죠. 티모르 이야기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이야기이지만 그 흔적은 앞으로도 이곳에 조용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늦은 업로드에도 불구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유튜브인 모토모비 채널에서 소장 중인 좀 특별한 차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인도네시아 여행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